팟캐스트 청취자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 시사 인사이더들의 성지 고칼의 제주팟 시사 모두까기 고칼입니다. 네, 바로 152번째 에피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좀 어색하시죠? 네, 제가 예전에 하던 오프닝처럼 뭐 배경음악 없이 바로 그냥 뭐 이렇게 멘트를 시작해 봤는데요. 긴 음악을 깔면서 이제 오프닝을 하려니까 뭔가 멘트도 멋진 거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항상 그거 고민하다 보면은 에피소드 업로드도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본질적으로 바로 접근을 하자, 없이 가는 것도 낫겠다 싶어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제가 원래 이 에피소드를 업로드하는 날은 아닙니다만 원래 이제 내일 수요일에 제가 미디어 위클리를 올리거든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내일 4.3 71주년 추념식인 관계로 미디어 위클리를 이날 다루는 게 좀 적절할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좀 저도 경건한 마음으로 4.3 당시 이제 희생된 영령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차분하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오늘 미리 다른 내용으로 이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상황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서 뭔가 이게 확신이 드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오늘 에피소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원희룡 도지사께서 드디어 자기 정치를 할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뭔 소리야? 이렇게 되묻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어차피 원희룡 도지사가 정치인이고 뭐 그 사람이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게 정치 아니냐? 뭐 이렇게 참 고칼 좀 수준이 있는 걸로 봤는데 참 애가 한심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원지사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지 않았다. 뭐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 눈에 뭔가 원지사가 본격적으로 욕심을 내고 있는 모습, 이게 포착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일단 몇 개의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잠깐 주의 환기를 위해서 지난해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17일 가졌던 그 민선 6기 당시 원희룡 도지사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한번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앞세우다 보니 의견 수렴이나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주를 위한 큰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바람이나 의견들을 소홀히 했다라는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도지사와 중앙정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으려는 욕심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또 고향을 떠나 생활하다 30여 년 만에 도지사가 되어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의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문제이고 저의 책임입니다. 도민들의 이러한 질책,
잘 새겨서 새롭게 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을 만나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지사의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서 모 인터넷 언론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원희룡 도지사가 이제 프롬프트도 보지도 않고 1700자를 외워서 발표했다라고 말이죠. 아, 참. 그러니까 무슨 소리라고 듣지. 아이고 참. 네. 전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네. 이 민선 6기 당시에 원 지사가 하도 이 중앙 정치에 이제 깐족깐족거리고 기웃기웃거리니까 도민들의 민심,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좀 민심이 싸늘하게 좀 돌아선 바 있거든요. 제주도가 당장 현안도 산더미 같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래도 제주도의 천재, 지역의 인재, 기대를 했던 원희룡이 도지사에 와서 뭔가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질책이 많았단 말이죠. 당연히 이제 이런 얘기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듣고 있었고, 재선을 앞두고 있는 원지사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치 기웃거리지 않을게, 도정에 전념할게, 이렇게 출마 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한 거죠. 자,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 모두 원희룡 지사의 국대급 연기에 완전 속으신 것 같습니다. 왜? 무슨 근거로 원희룡이 자기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Mr. President, this is Governor Won Hee-ryong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hope to see you in 제주. 먼저 첫 번째, 2022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의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와우, 한 해 사이에 빅매치가 2번 연속이나 치러지는 셈이죠. 그래서 예전에 좀 큰 선거를 2번 치르면은 이게 좀 국가적으로도 좀 아무래도 자원의 소모가 좀 심하니까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도록 개헌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회 표결이 무산되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누구 때문에? 네, 여러분들 아시는 그 정치 세력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요. 아무튼 이제 원지사 입장에서는 대선이냐 지선이냐 이제 갈림길이 생기면서 내가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아무튼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원래 도지사나 교육감은 3선까지는 가능합니다만, 그래서 법적으로도 원지사의 3선 도전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도지사 2번 하면서 8년 했으면 이제 많이 했죠. 사실 그리 길지도 않은 정치 커리어에다가 예전에 2014년이었나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 제주도지사 새누리당이 그냥 억지로 떠미는 바람에 사실 꽂혀서 내려왔던 게 바로 원지사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원래 꿈이 대권 도전이기도 했고,
그동안 도지사를 하면서 그걸 숨기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도지사 임기를 마무리할 시점에 대선이 있다는 거, 이거 어찌 보면은 원지사 개인한테는 정치적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여권 입장에서는 심판론이 될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구도에서 거의 지금 뭐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보수 후보로 자신을 부각시킬 수만 있다면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원지사의 시각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자, 두 번째 이 고칼에 눈에 띈 거 바로 이겁니다. 정치인으로서 원지사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주는 절묘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그 정치인들이 뭐 언론 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을 많이 부각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바로 이 방법을 쓰고 있죠. 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치고 이 유튜브 머스트 해브 아이템 수준으로 거의 뭐 보편적으로 확산이 돼 있는데, 특히나 이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우리 원지사께서 유튜브를 존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원더풀 원희룡 이렇게 치면은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뭐 가입하시고 마시고는 가입하시고 말고는 여러분들 자유고, 보니까 가입일이 2018년 11월 28일, 그러니까 민선 7기가 시작된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채널을 개설한 셈이네요. 뭐 아직 1년은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꿈나무 유튜버. 네, 뭐 머리에도 카메라 달고 어깨에도 카메라 달고 뭐 신체 곳곳에다 카메라를 달고 나오시는 게 참 아주 제대로 꽂히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 선거 캠프에 있을 때부터 그 원지사가 유튜브를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선거 캠프 때의 유튜브는 아무래도 좀 선거라는 목적이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좀 일회성 도구이다 보니까 지금 도지사가 개인 채널을 런칭한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원더풀 원희룡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제주 소개라든가 뭐 수능 응원 영상, 새해 인사 같은 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영리병원 이슈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그리고 뭐 비자림로 확장 공사, 뭐 제2공항 추진에 반대하면서 이 단식 농성을 벌였죠. 김경배 씨와의 면담 모습,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사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불구속 재판 탄원서 반대,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항의성 영상들이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색채를 가득 띠고 있는 메시지가 뿜뿜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뭐겠습니까? 뭐 홍카콜라 하는 홍준표 씨나 아니면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유튜브까지 제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짧은 단신 기사 하나 보시죠. 합리적 보수와 중도 지식인이 중심이 된 싱크탱크인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자유와 공화는 창립 선언문에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 경제와 노동, 공공부문의 개혁, 정치의 정상화 등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대와 확산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플랫폼 자유와 공화라는 뭐 무슨 연구단체인지 뭔지 이게 창립총회를 했다는 건데,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에게는 아마 아나운서 목소리만 들렸을 텐데만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인물 나왔는가 이제 아마 보셨을 겁니다. JTBC 썰전에 이제 보수 패널로 출연했던 박형준 교수를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 네, 그 옛날 그 농림부 장관하면서 미친 소 파동 그분이었죠. 유승민 전 대표, 하태경 국회의원 등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원희룡 도지사님의 존재감이 떡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자니 뭐 삐딱하게 해석하자면 이른바 친이들의 부활 몸부림? 네, 이게 아닐까 싶은데, 네. 대한민국의 성공 가치인 자유와 공화를 재정립하고 제도약과 미래 세대의 희망을 열어주기 위해 출범했다라고 본인들을 소개하고는 있습니다만 조만간 정치 조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총선 끝나고 뭔가 글쎄 아마 하반기쯤에 뭔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실제로 선거에 뛰어들 것이라는 점을 아주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 선수들을 길러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조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아마 이제 자유와 공화 이 관계된 분으로 보이는데 그분의 영상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그 총선과 대선용 떴다방 정도에 거칠 조직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30년 또는 100년을 가는 어떤 이 결사의 지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비전과 전략이라고 하는 게 출마자들이 잠깐 그 입고 버리고 처박아 놓는 그런 어떤 잠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일종의 영혼 깊숙하게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국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잠바 수준에서 영혼 깊숙이 좀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좀 다른 형태를 갖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 오시면은 그 역사적인 플랫폼 자유와 공화라고 하는 이 정치 결사의 어떤 정치 결사가 탄생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창립총회가 4월 1일 열렸고요. 4월 1일자 제주도지사 공식 일정에는 창립총회 참석이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아이고 참, 이 바쁘신 와중에 어떻게 우리 저 지사님이 몰래 이 행사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원 지사님 창립총회에 다녀온 소감을 4.3 하루 전인 4월 2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SNS에 올리셨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철학 모든 부분이 심각한 단계다. 문재인 정부의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독선, 자신들과 다른 의견은 억누르며 과거 정권과 남 탓으로 돌리는 독주. 잠깐만요. 남 탓. 이거 원래 우리 지사님 전문 아닙니까 이거. 어이 참. 계속 소개할게요. 통제국가, 명령경제, 진리독점이라는 그동안 인류의 역사를 실패로 몰고 갔던 그 방향들이 되살아나려는 것을 보니 참담한 심정이다.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 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중간이 기니까 좀 줄여서 생략할게요.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그 원지사님의 페이스북을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과감한 발을 내디딜 세력들의 규합이 필요하다. 아이디어의 규합, 인재풀의 규합, 구체적인 실행 노력을 분담할 일꾼들의 규합이다. 간판도 세대 교체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겠다. 네, 어떻습니까? 원희룡 도지사의 자기 정치 시동, 그리고 고칼이 생각하는 그 세 가지 증거, 2022년 유튜브 그리고 플랫폼 자유와 공화.
여러분도 동의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재사님께 이거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정자기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워낙 대중적인 정치인이다 보니까 재보궐이라든가 그냥 총선에 뛰어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힘든 도지사 선거도 치르셨는데, 그래서 정하고 싶으시면은 내년 앞두고 도지사 그만두시고 출마를 하시면은 이렇게 적국할처럼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시비 거는 그런 못된 사람도 없을 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원지사의 사소한 결정 하나, 사소한 발언 하나에 70만 도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전국적으로 도민들을 바라보는 시선,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 왜 가끔 깜빡깜빡 잊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도민만 바라보겠다면서 머리를 숙이던 때는 언제고,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2018년 제주도민들은 최악의 선택을 한 해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자, 고칼이었습니다. 잠깐 가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표시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